아마 와이토 그때 1회였죠? 네. 1회 때 발표를 했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한두 분 계시네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 IBCT는 Institute of Blockchain Technology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이고요. 현재 지금 송도에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동안 와이톡이랑 같이 4주에 걸쳐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곳을 같이 쉐어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주선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착을 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막 버버버버 거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편집을 좀 잘. 네, 편집 좀 잘 부탁드리고요. 좀 천천히, 좀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발표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가치 안정화 토큰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쉐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져서 실제로 어떤 바탕이 없이는 이걸 이해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다양한 토큰이 있는데 사실 토큰과 코인을 구분하는 데 저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고 토큰 경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큰이 어떻게 분류가 가능하며 실제로 토큰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그 출발점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치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공부한 자료를 이렇게 따온 거라서 조금 이제 듬성듬성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스무스하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가치를 정의를 하자면은 가치는 일을 통해 창출된다는 전제로 한번 논리를 풀어나가보겠습니다. 에릭 베이노커라는 사람에 따르면 일이란 첫 번째로는 연력학적으로 되돌릴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행해지는 생태계 내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는 감소해야 되고 전체 무질서는 증가해야 된다. 좀 어렵죠. 다 이제 이그샘플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결과물은 인간 사회에 쓰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가장 잘 아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이 일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력학적으로 되돌릴 수 없어야 한다.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실제로 블록을 생성하는 데에 마이너들이 컴퓨팅 파워를 막 들이게 되는데 이 컴퓨팅 파워나 전기 소모는 연력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이 행해지는 생태계 내 엔트로피, 무질서는 감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블록체인에서 생태계 내 엔트로피라고 하면은 블록이 생성이 되고 블록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생태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블록이 추가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거래들이 확인이 돼서 차곡차곡 쌓인 생태계 내의 엔트로피는 감소하고 이후로 전기를 계속 사용을 하여서 예를 들면 열이 계속 감출이 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결과물은 인간 사회에 쓰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인간 사회에 쓰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보다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마켓에서 결국에 비트코인으로 다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읽었던 그 글 중에서 하나는 어떤 정글에서 사람이 자전거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뭐 크레딧 카드 안 되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현지인과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인간 사회에 쓰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존재한다. 베이노커의 정의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가치가 존재한다 안 한다에 대한 뭔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암호화폐는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다양한 암호화폐나 토큰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어떻게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그 암호화폐 자산을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어 밸류라고 해서 가치 저장 수단의 토큰입니다. 자, 가치 저장 수단의 암호화폐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비트코인, 모네로, 비트코인 캐시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1세대 블록체인 1세대 암호화폐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실제로 이오스나 이더리움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저장 수단의 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경제학적 모델인 그 피셔의 교환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냥 하나하나씩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아마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MB equal PQ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 M은 암호화폐의 총량, 즉 코인의 총 개수고 Q는 일정 기간 동안의 회전율, 즉 코인이 개당 몇 번의 손바뀜이 일어났는지 횟수죠. 그리고 P는 암호화폐로 매긴 상품 및 재화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뭐 책 하나에 뭐 0.0001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Q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량, 즉 총 경제적 가치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B 같은 부분은 이제 화폐 공급, 서플라이를 의미하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발생한 암호화폐의 거래 총액. 근데 M과 V를 따로 구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블록체인은 이걸 다 해결해 놨어요. 왜냐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내에 존재하는 모든 트랜잭션을 더하면 됩니다. MQ. 근데 PQ는 조금 더 복잡해요. 저희한테 하나 더 전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연 500조 원의 외화 송금 시장에 비트코인이 한 25%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저희가 스태티스틱을 갖고 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교환 방정식을 통해서. 교환 방정식의 MB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 체인에 존재하는 모든 거래를 통합하는 것. 그래서 한 1억 비트코인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 두 번째로는 교환 방정식의 Q 부분. Q 부분은 500조 원 외환 송금 시장의 비트코인이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총 경제적 가치는 500조 곱하기 0.2, 즉 125조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P를 풀었으면은 P는 1비트코인 나누기 1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비트코인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가치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건 125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적정 가치를 교환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하나의 종류는 시큐리티 토큰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만큼의 우리의 토큰을 사면은 저희는 매년 이만큼의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 이만큼의 이자율을 주겠습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권형 토큰인데요. 조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복잡해서 굉장히 그냥 영어로 그냥 풀어서 썼는데 다 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증권이나 혹시 뭐 주식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치평가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쪽에서 사용하는 가치평가 모델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이라고 해서 할인된 현금 흐름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할인된 현금 흐름 모델을 조금 더 간소화한 게 GGM 모델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GGM 모델은 여기 보면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는 기간마다 주어지는 배당 수익이고 K는 보장 수익률, G는 배당 수익의 증가율. 그렇기 때문에 보장 수익률은 예를 들면 10%라고 걔네들이 말했겠지만 배당 수익률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건 실제로 캣뱀 모델이라는 걸 또 사용하는데 이거를 또 깊게 들어가면 하루 이게 끝도 없고 저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증권형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할인된 현재 현금흐름 모델 혹은 GGM 모델을 사용한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토큰이나 토큰 예시 토큰 뭐 에이블도 있죠. 네, 에이블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사실 증권형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예를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매년 10%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배당 수익은 매년 4%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 GGM 모델을 통해서 개당 토큰은 한 33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가치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유틸리티 토큰이 이제 굉장히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유틸리티 토큰은 정말 다양한 토큰이 존재하고 아직은 정형화된 경제학 모델로 이 가치를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에 좀 제가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토큰을 새로운, 너무 많잖아요, ICO나 이런 거. 새로운 토큰을 딱 발견을 했을 때, 아, 이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의 이거다, 아니면 이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다, 아니면 이 토큰은 그냥 가치 저장소의 토큰이다라고 어느 정도 마인드 맵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이 네. 그 스토리 오브 밸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가치에 저장하는 거는 많이 큰 코인들, 토큰들이 자리를 잡았고, 네. 그다음에 시큐리티는 최근에 ICO 허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큐리티 토큰을 무조건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의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틸리티 토큰에 맞춰서 ICO가 진행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네. 유틸리티 토큰은 결국에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정의를 보면은 특정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 디자인된 암호화폐, 그러니까 특정 기능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에 부합하는 토큰이 생성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토큰이 존재하고, 이런 토큰을 위해서 다양한 유인 체계가 존재를 하는데, 가장 유틸리티 토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유틸리티 토큰 내에 실제 고유의 유인 체계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인 체계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분산화한 상태에서 각자 이익이 다른 사람들을 이 플랫폼의 가치 향상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제 동시에 이쪽으로 틀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향을 한쪽으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유인 체계라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경제학이라는 것이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을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떤 토큰의 유인 체계를 그냥 베껴 썼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그 베껴 쓴 토큰보다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유인 체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선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월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 토큰이에요. 노동 토큰은 토큰을 얼만큼의 생태계의 스테이킹, 즉 이게 락업을 하는 거죠. 스테이킹을 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노동 토큰이에요. 예를 들면 어거나 누메라이 같은 이제 예측 시장이죠. 프리딕션 마켓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어거를 스테이킹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내일 비가 올 거다. 내일 대한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맞으면은 아니야 안 올 거다라는 사람들의 토큰을 갖고 가서 더 많은, 도박과 비슷한 거예요. 예측 모델이 아주 거대한 도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토큰을 가지고 더 큰 보상 기회를 얻는 토큰을 이제 월크 토큰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크 토큰이 어떻게 이제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증식시키는지 보면은 실제로 생태계의 참여자가 높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크 토큰 중에서 TCR이라는 게 있어요. 토큰 큐레이트 레지스트리라는 건데, 이걸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좀 이상해요. 토큰으로 평가된 리스트, 좀 애매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더리움의 컨센서스 재단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이게 뭐냐면 분산화 평가 모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순위를 매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탑 10개의 대학,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자금 부담이 가장 적은 대학 순위라고 해서 유니 TCR이라는 걸 제가 가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TCR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안과 반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이 유니 TCR, 즉 학자금 부담이 가장 적은 대학 순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 대학이 유니 TCR 토큰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올라가고 싶어. 근데 유니 TCR 보유자들은 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제안을 한 대학을 이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따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평가가 제대로 돼서 올라가면은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아니야 너네는 이거 사실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거절을 당하면은 얘네들이 제안을 하면서 낸 TCR을 뺏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돈을 얻는 구조예요. 그리고 디맨드는 실제로 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 아주 수준 높은 리스트를 사용할 고객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TCR 토큰이 가치를 어떻게 증식하냐면은 TCR, 유니 TCR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아주 질 높은 리스트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제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챌린지, 유니 TCR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안을 한 모든 족족마다 다 거절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되게 단기적인 이익이고 장기적인 이익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리스트를 아주 질 높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는 그게 결국에 가치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TCR. 그 월크 토큰에서 액세스 베이스 토큰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팀의 좀 전 모델인 것 같아요. 스팀의 전 모델인데 특정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토큰이 있고 그리고 수수료를 그 생태계 내에 수수료만 지불하는 토큰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노시스나 스팽크 코인, 비체인 같은 애들이 있는데 자신의 토큰을 락업해서 가만히 냅두면은 거기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한 토큰이 생성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오리지널 토큰은 수수료 지불 토큰을 생성해내는 어떤 그 라이센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개의 스테이킹 토큰이 생성해내는 지불 그 수수료 토큰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 플랫폼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플랫폼 생태계를 사용하는 사람들, 즉 수수료의 수요가 높아지고 수수료의 수요가 높아지면은 결국엔 스테이킹 토큰의 수요가 높아짐으로써 가치가 전부 다 상승하는. 결국에 이것도 수요에서 가치 상승이 유발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다 모르셔도 돼요. 되게 잘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burn and mint, 소각 증명 토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각과 민트는 이제 발행이죠. 소각과 발행 토큰이라고 해서 좀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토큰 중에 하나인데 팩텀이라는 토큰이 있어요. 근데 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비트코인을 하나를 보내면은 이 사람이 제 하나의 비트코인이 여기로 가는 구조지만 이 burn and mint 토큰은 제가 비트코인을 하나 보내면은 이 하나의 비트코인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뭐가 남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의 토큰을 보냈다라는 그 레퍼런스만 나, 히스토리만 나. 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 토큰이 발행이 되면 그 양만큼, 그러니까 그 양이 아니고 비율만큼 돈을 받은 사람한테 토큰을 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이게 공급과 수요를 살짝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거는 채굴자로부터 독립된 고정 수수료를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더리움을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더리움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고 나서 하나 스마트 컨트랙트 올리는데 너무나 비싼 돈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한 50센트, 한 50원 정도 들었던 게 지금 갑자기 5천, 5만 원이 되니까 사람이 사용 못 하는데 버넷 민트 토큰에서는 그 고정 수수료 전책이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 발행되는 토큰은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토큰이 많이 소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버넷 민트 토큰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처음에 이만큼을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가 번 돈으로다가 다시 하겠다. 그게 끝입니다. 뭐 디스카운트 토큰은 사실 조금 서비스 중심의 토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많은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을 얻는 구조예요. 그래서 테일러 같은 이제 뭐 크립토 거래소는 이만큼의 더 많은 테일러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신의 거래를 할 때 적은 수수료를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테일러 토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테일러 토큰을 테일러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은 실제 이득을 잘 보지 못하는 구조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서비스 중심의
적용 가능한 토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 1회 할인 토큰은 원래 지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그 영구 할인 토큰의 전 모델로 뭐 예를 들면 API 키를 사용할 때 그냥 일회성으로 이만큼의 토큰을 1인 토큰을 보내면은 API 키를 전해주는 그런 방식. 지금 뭐 현재는 뭐 예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UCG 토큰인데요. 뭐 활용 토큰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잘 아는 스팀이죠, 스팀. 3중 토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스팀이 최초로. 근데 스팀에 존재하는 거는 플랫폼 진입을 위한 토큰 하나, 스팀이죠. 그리고 자산 및 부채 토큰이라고 해서 스팀 100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토큰은 스팀 파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스팀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폰지 사기가 아니냐라는 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욕은 어디서 받은 거냐면은 스팀 100달러는 내가 스팀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량의 돈을 이자율을 계속 보상을 해주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럼 아직 지금 너네가 캐시플로우가 정말 명확하지 않은데 계속 이거를 보장을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폰지 사기란 이제 문제에 동참을 했었는데 실제로 스팀 100달러를 거래소에 그냥 올려버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 거죠. 2006년. 원래는 올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원래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지만 원래는 올렸으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올리지 말았어야 되고 실제로 생태계 내에 존재했어야 됐지만 그게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거래소에 올려서 아예 외부 거래가 다 가능하게 해서 사실 스팀 100달러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졌어요. 근데 이제 스팀에서 굉장히 얘네가 잘 구현한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스팀 그 오리지널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유인이 굉장히 적어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있을 바에는 스팀 파워를 바꾸든가 아니면 스팀 100달러로 해가지고 계속 이자를 받던가 라고 이렇게 사람들 유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 보고 스팀을 락업하는 구조, 계속 넣는 구조를 해서 이 가치 상승을 유도를 한 거죠. 굉장히 똑똑한 모델이지만 아직은 제 판단은 엄청 완벽한 모델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 바로 스테이블 토큰으로 넘어갈 텐데요. 스테이블 토큰이 좀 재밌어요. 저도 스테이블 토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안정화 코인이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뒷부분에 좀 더 스테이블 코인을 좀 뜯어보고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토큰은 가치 안정화 토큰으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테더죠. 테더나 뭐 디직스 같은 애들인데 걔네들이 1세대 가치 안정화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중앙 발행 기관이 존재해요. 그래서 테더라는 파운데이션이 1달러를 받을 때마다 1달러의 테더를 발행을 한다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실제로 2016년 이후에 갑자기 테더의 반응이 급상승했어요. 급상승함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현재도 아직 법정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이 존재하고 이게 리짓 패깅 즉 달러와 바로 묶여있기 때문에 소로스 공격이라는 게 가능해요. 소로스 공격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소로스 공격이라는 게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미국의 투자자인데 미국의 투자자가 영국 은행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은행은 그 영국 은행의 가치가 금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금과 연동이 되어 있으면 소로스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예 그 쇼트 포지션, 즉 판매 매도 포지션을 둬버려서 더 이상 그 영국 은행이 그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브레이크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짓 패깅, 딱 그 어떤 특정 가치가 이제 연동이 되는 그 구조를 공략을 한 거죠.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실제로 가장 위대한 배시였다는 이제 베팅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리짓 패깅에서 소로스 공격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센트럴라이즈 중앙 발행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정화 토큰은 가치 안정화 토큰은 조금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전에 디직스도 좀 설명해 주세요.
디직스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테더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 디직스도 비슷하게 USD가 달러죠. USD 달러가 이제 1대1로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테더 같은 경우는 정말 1달러가 잘 어딘가에 저장이 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게 다음 이제 종류인데요. 이게 짜고 챈거 아닙니까? 굉장히 솔직히 되게 타이밍을 잘 맞추셨는데 실제로 담보물 보장을 통해서 이제 메이커나 비치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아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로 이만큼 발행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올려버리면 누군가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비트코인을 받으면은 이만큼의 메이커나 비치어를 발행을 해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변동성이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나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담보물이 들어가거나 더 적게 담보물이 들어가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건 시뇨리지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시뇨리지라는 것은 화폐 발행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베이스 코인에서 지금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시뇨리지 지분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USD, 그러니까 달러랑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긴 해요. 연동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높아지면은 가격이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면은 더 많은 코인을 발행을 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춰서 이제 안정화를 유지를 하고 갑자기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면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모델인 거예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나중에 수요가 다시 올라갈 때 더 많은 코인을 발행해야 될 때 채권자들한테 우선 그 이자율을 다 주고요. 채권을 갖고 만기에 도래하면 이제 다 갖고 이제 나머지 안을 더 발행하는 그런 구조. 이게 실제로 그 미 연방은행이죠. FRB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과 매우 동일하고요.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의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인 화폐 발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니어리지 지분 토큰도 비슷한 구조를 띠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가격 안정화가 실제로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안정화가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치의 변동성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스팀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스팀이 지금 가치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수요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플랫폼 전체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스팀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격 안정화 모델은 그 가치를 제대로 캡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실제 유틸리티 토큰에서 기능을 가능할까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유틸리티 토큰의 보편적인 화폐 기능 수행보다는 그 토큰 가치 상승의 기회를 포착을 하면서 보편적인 기능이 아니라 아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에 특화된 토큰의 기능을 보장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허용을 하되 너무 많은 변동성만 아니면은 플랫폼 내에서의 토큰의 기능이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주 보편적인 화폐 기능을 위한 가상화폐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 토큰 모델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저희 휴니멀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음 주에 저희 그 개발자분과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